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직선의 방정식 파트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 방정식 고등수학 지금 하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 거기서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된 상태의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 결국은 직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1차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한 문자에 대한 1차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등 2학년 때는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의 꼴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배웠었고, 그때 요 모습을 갖다가 조금 변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표현을 바꾸는 건데,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 그래서 xy에 대한 1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요것 또한 어떠한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기로 하고, 역시나 직선 하면은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 기초적인 부분 다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A라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줬었냐면은 기울기라고 이렇게 불러줬던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B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Y 절편이다 이렇게 불러주기로 했던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라는 게 무엇인가요? 라는 건데, 이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되면, 기울기라는 것은 반드시 가로분의 세로여야만 합니다. 가로분의 세로가 되고요. 가로분의 세로, 이걸 갖다 우리는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가로분의 세로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기울기라고 보고요. 다만 직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증가 상태에 있는 직선도 존재할 수 있고, 또한 감소 상태에 있는 이런 직선도 존재할 수 있어서, 가로분의 세로는 맞는데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가로의 길이에 대한 세로의 길이의 비율을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했고, 여기서도 가로 길이에 대한 세로의 길이의 비율, 그것을 갖다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한 것은 맞는데, 다만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일 때는 기울기가 이제 양수값을 갖게 되겠고, 기울기가 이때는 양수가 되고 이때는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사실, 요 정도만 알게 되면 뭐 중등 2학년 때 했던 1차 함수 내용은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y절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y절편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y축과 만나는 점이 되겠죠. y축과의 교점, y축과 만나는 포인트, 그 부분을 y절편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포인트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요 시기, 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그러한 포인트,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0 되는 x값, 그것을 갖다 우리는 부르기로 한 이름이 x절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제 여기 내용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식을 좀 형태적인 부분만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준 거고, 별다른 내용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상식적인 공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돼. 기울기가 m이면서 또한 x1, y1을 지나는 직선, 그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y는 m에 x-x1 플러스 y1 이렇게 써주기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x1, x2, x1, y1 그리고 x2, y2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선분이에요. 선분도 어차피 직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방정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라고 하면, 그때 얘를 쓰는 걸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x2-x1 분의 y2-y1 여기에 x-x1 플러스 y1 이렇게 써주던가, 아니면 y는 x2-x1 분의
y2-y1에 x-x2 플러스 y2 이렇게 써주던가 둘 중에 하나로 작성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작성하나 이렇게 작성하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존재니까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작성을 한대. 근데 얘를 지금 보시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이 식과 지금 이 두 가지 몇 가지 식이 나왔냐면 총 세 가지 식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식이 모두 같은 식이라는 얘기지. 다 똑같은 식이라는 얘기야.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x1이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x2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에 y1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y2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럼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분명히 여기는 이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할 테고 이 직선을 구하려면 당연히 기울기를 구해줘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 가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에 대한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기울기가 될 거야. 그래서 이 가로 길이는 x2-x1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y2-y1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당연히 그럼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선 기울기가 m일 때 이렇게 작성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다만 기울기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아서 내가 직접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했는가의 문제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식이 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 폼 자체를 요거는 암기를 반드시 해 두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정도는 외워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렇게 작성하기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실 것.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그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2차 방정식도 그렇고 1차 방정식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부터는 뭐가 목표였냐면 2차 방정식의 목표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냐면 근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근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을 구하는 게 2차 방정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고요. 2차 방정식에서의 목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또는 기타 근의 성질들, 무리근의 성질, 켤레근의 성질 등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목표점을 갖고 있는 게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을 구하는 것은 그냥 뭐 인수분해 하든가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정 싫고 뭔가를 할 게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죠. 직선의 방정식의 목표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즉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특정 조건이 만족됐을 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 목표점이 여기 있는 만큼 당연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보통 지금처럼 저렇게 소개를 해버리면 우리 어린이들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한 점이 주어지게 되면 지나는 한 점을 주어주게 되면 2차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향성 자체를 그쪽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형태적인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이냐면 기울기가 m이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작성할 때 우리는 y는 m에 x-x1 플러스 y1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식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 식을 해석할 수 있다.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석해낼 수도 있어야 된다. 즉 이쪽에 거꾸로의 방향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꼭 항상 수학은 배웠을 때 이 방향으로 배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거꾸로의 방향까지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거꾸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강조를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y는 mx-2m 플러스 1 이런 식을 봤다라고 하면 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y는 m의 x-2 플러스 1인 걸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m이면서 2,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을 갖다가 봤을 때 이런 걸 갖다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뭐 그래프의 모양은 좀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2,1이라는 정해져 있는 점을 지나는 뭐 이런 직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식을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죠. 공식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이걸 공식이라고 이제 얘를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그럼 이걸 내가 공식이라고 표현했을 때 공식을 외울 때 항상 조금 잘 못하는 부분들이죠.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항상. 그래서 이런 식을 바라보고도 이런 생각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 진행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꼭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두 직선에 어떤 두 직선이 있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가 있어요. 그 다음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교점이라는 것은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요 둘을 뭐 하게 되냐면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럼 그 교점을 내가 이거 교점을 뭐라고 할까? 뭐 m, n이다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이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어떤 직선이라고 하면 그때의 기울기를 k라고 했을 때 얘를 작성할 때 k에 x-m 플러스 n 이렇게 작성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문장의 표현에 대해서 요 문장의 표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다라는 표현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예를 갖다가 가져가지 말고 물론 이 생각도 옳은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은 아니죠. 정확히 맞는 생각인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명확하게 표현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거를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항상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지.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직선을 항상 모든 것은 작성하는 것에 의의가 있어요. 이 얘기야.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게 삼각함수든 아니면 뭐든 그 단원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작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야. 꼭 얼마인 걸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작성은 뭘 의미하냐면 표현을 의미해요. 표현.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이미 모든 의의는 다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 자체로서도 의미가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목표점 자체도 거기에 잡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수업 시작부터 계속 지금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표현하는 것 자체가 표현해서 내가 뭔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표현하는 것 자체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우리 어린이들은 꼭 옛날에 이런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 어린이들이요, x 2x가 4야. 그럼 x 얼마야? 그럼 x가 2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ax가 b야 그러면은 x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x 얼마야? 그러면 어떻게 x를 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x는 a분의 b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이런단 말이야. 아니지, 표현했잖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근의 모습을 표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현한 것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초등에서 중등 넘어올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애들이 그거야.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답은 2, 3, 4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학교 때 들어서 이제 고쳐진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또 병이 발생을 해요. 내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직선,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m의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b'의 y 플러스 c'은 0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뭐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다고. 이게 다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다죠. 표현했잖아요. 표현했으면 됐지.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저 표현되어진 것들에서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저 AB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그 식은 결국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약간 모질한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요걸 이렇게 M에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놔줬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 m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되죠. 당연히 되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얘네 둘 중에 내가 그 문제에서 뭐가 뭔지를 어떻게 정해? 그건 못 정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가능한 일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 유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했던 거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요거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으니까. 그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평면좌표라는 파트에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물론 중3 때 배운 거지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거리 구하기, 이걸 배웠어요. 평면좌표상에서 또는 수직선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배우는 게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자 이 얘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1, y1이라는 점으로부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우리는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돼서 근데 저기서 직접적으로 이 거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선 맨 마지막 단원인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인 도형의 이동까지 다 학습을 하고 그리고 매개화라는 부분까지도 다 이해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증명할 수가 있는데 당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뭐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알아들을 리 만무하고요. 뭐 그래도 설명해봐 선생 이런 애들도 있긴 했는데 막상 하면 그만하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차피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이렇게 직선이 있었을 때 여기에 어떤 정점이 있었어. 얘를 갖다가 x1, y1이라고 해볼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래. 거리라는 거는 수직하는 상태의 저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리가 되는 그러면은 이렇게 거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즉 점에서 얘한테 수선의 발을 내려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 여기 사이에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냐면 저 거리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차후에도 많이 쓰일 뿐더러 지금 이번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거리 구하는 거는 반드시 암기만 하시면 돼. 그래서 뭐 대입 정도만 해주시는 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로부터 1,2는 좀 적절해. 3,6으로부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까지의 뭐를 구하냐면 거리를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 루트 5분의 절대값 14가 되나요? 그죠? 네, 14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따라서 5분의 14 루트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3,6으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공식이니까 그냥 뭐 대입만 해준다는 느낌 정도면은 뭐 다 됩니다. 대입만 해준다는 느낌 정도면 다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 우리가 배운 건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중등 이후로 추가적으로 배운 부분은 딱 요거 한 가지야. 근데 자꾸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까먹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까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까먹었다고 표현해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갑자기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될 일이 구할 일이 생겼어.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보통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뭐였지? 아 까먹었어요. 이래요. 뭘 까먹었는데 그랬더니 공식 까먹었대. 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구하는 공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배울 거고 죽어도 안 배울 거예요. 이거는 고3 끝날 때까지 안 배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뭘 배웠는지 뭘 안 배웠는지조차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뭐였지? 까먹었어요. 공식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데 뭔가를 배운 바가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도형은 대표점이라는 게 존재한다. 2차 함수는 포물선은 꼭지점이 될 테고 원은 원의 중심이 될 테고 포물선은 꼭지점이 되는 거고 원은 중심이 대표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타원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차 곡선이면 뭐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등 모든 도형은 다 대표점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 근데 직선만 그런 게 없는 거야. 특이점이 온 어떠한 점이 없어. 특이점이 온 어떤 점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직선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누가 있냐면 X축과의 교점 그리고 Y절편. 얘네들이 직선의 대표점은 아니야.
얘가 직선의 대표점은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선이라는 건 대표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거고 뭐 증감이 바뀌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직선의 대표점은 아니지만 대표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포물선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원을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뭐 이거는 어차피 얘기가 안 나오는 거니까 빼도록 하고요. 포물선을 생각해봐도 원을 생각해봐도 X축, Y축과 다 만나는 항상 만나는 도형은 없어요. 포물선은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잖아. 뭐 Y축과는 만나겠지. 근데 X축과 항상 만나지 못한단 말이야. X축과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과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고 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대충 생각해 봤을 때 좌표평면에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X축과 항상 만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직선은 그렇지가 않아. 직선은 항상 X축과 Y축과 항상 만납니다. 그렇지 않은 직선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축과 반드시 만나요. 어떤 직선을 그려도 좌표평면에. 그렇기 때문에 저 X절편과 Y절편이 되게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대표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직선 대표점이 없으니까. 근데 대표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통하면은 뭘 구할 수 있냐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좌표평면이 있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떤 직선이 하나가 지나갔다 해보자. 야, 이런 식으로 직선이 하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거 색깔 좀 다르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런다고. 그게 아니야. 여기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돼요. 요 점으로부터. 왜냐면 이 점은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우리가 직선이 주어지면 X절편, Y절편은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는 거야. 또는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괜찮겠지.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괜찮고 이렇게 구해도 괜찮은 거야. 그 다음 이 직선의 Y절편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도 괜찮아. 그 다음 이 직선의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네들의 길이는 전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만약에 y는 x 플러스 4와 y는 x 플러스 1이 있어. 그럼 얘네 둘 사이에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아니면 또는 구해야 될 일이 내가 생겼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어 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낼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x 플러스 4가 이렇게 지나갔을 거고요. 요게 x 플러스 자, 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4고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인 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이 거리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이게 거리는 아니야.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를 거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 그냥. 그럼 얘 1이라는 건 0,1이잖아. 0,1로부터 누구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된다. y는 x 플러스 4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돼. 이건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내면 되고 그게 싫으면 0,4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 그럼 이 직선은 누구니까? y는 x 플러스 1이니까 0,4
4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4,0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도, 또는 마이너스 1,0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어차피 구하게 되면 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니니. 그래서 저 대표점, 직선의 대표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배운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배울 거고, 자꾸 그거 뭐였더라? 이러지 마세요. 없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울 겁니다. 안 배울 거고요. 안 배울 거고요. 계속 안 배울 겁니다. 앞으로 쭉쭉쭉 계속 안 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뭐였죠? 뭐였더라? 까먹었어요.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걸로 바꾸는 거야. 즉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지면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로 해결한다라는 결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걸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설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직선을 이제 배우게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도형의 기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할 거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뭐 수업마다마다 영상마다마다 아마 반복이 좀 되어 있을 거야. 이런 거는 뭐 늘 그렇듯이 항상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문제풀이의 기초가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그림이 나와 있으면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문제의 밑줄 긋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는데 동그라미 치기, 그리고 그래프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기, 그리고 어렵다고 신세한탄하기, 그리고선 뭐하기? 안 풀기. 뭐 이런 게 보통 애들의 메커니즘이죠. 물론 모든 애들은 아니고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 네, 그렇죠. 네, 좀 공부를 못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의 특징이 이제 그런 건데, 그 사실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대로 이제 시행이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니까. 도형의 기초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하필 직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하필 직선. 그리고 점과 직선에 대해서. 자, 점입니다. 점은요, 좌표 평면 위의 점은 반드시 수선의 발을 내려서 표현합니다. 점 있습니다. 반드시 수선의 발을 내려서 표현합니다. 이거예요. 자, 직선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관찰합니다. 자, 기울기를 관찰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기울기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입니다. 즉 가로분의 세로, 그죠?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 이것이 기울기가 될 것입니다. 즉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로서 기울기를 관찰합니다. 요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시면, 요 두 가지만 지키면,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만 지키면 아주 예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멍청하게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쁜 그림이 완성이 돼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세로의 비율을 관찰을 하고요. 항상. 자, 이렇게 되면 저 두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아니면 저 첫 번째 점에 대한 부분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당신의 눈에는 삼각형이 보입니다. 만약에 저렇게 했는데도 삼각형 안 나오는데요, 선생? 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뭐 어떻게 책임질 방법이 없네. 어쨌든 제가 한 문제당 한 그림당 현실적으로 얼마면 될까? 5만 원씩 현금으로 5만 원씩 드릴게요. 한 문제당 한 문제 찾아올 때마다 쌤 이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삼각형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 한 문제당 5만 원씩 찾아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 눈에는 삼각형이 무조건 보입니다. 100% 보입니다. 근데 그 삼각형은 100%의 확률로 직각삼각형입니다. 문제가 뭐든 간에 그렇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고2든 고3이든 직선의 방정식이 끝나고 나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도형의 기초라고 표현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지금부터 막 시작되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직각삼각형입니다. 근데 직각삼각형이 하나만 관찰되진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100%의 확률로 여러 개가 관찰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림이 예뻐진다 했죠. 직각삼각형들이 굉장히 많이 쪼개진 상태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반드시 해내고, 문제를 읽지 말고 그림을 가지고 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읽어봐야 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초석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초석이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럼 그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시 직각삼각형은 피타와 뭐를 강제하냐면 닮음을 강제합니다. 피타고란이랑 닮음은 무조건 강제되어집니다. 이겁니다. 닮음은 무조건 강제되어져요. 즉 닮음을 무조건 강제한다 이거예요. 닮음 그리고 피타고라니, 이 두 가지는 100%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100% 확률로 그렇게 돼요. 각을 알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직각삼각형에서 각을 알게 되는 그 순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거는 각도 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있는 경우 이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아주 나중에. 오케이. 지금 당장 이어지지 않은 점이 있으면 이어줍니다라는 얘기는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이거 왜 나중이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도 아니에요. 언제에 대한 얘기냐면, 얘는 좀 때가 있어. 이건 좀 직선하고는 그렇게 어울리는 테마는 아니야. 직선은 이어지지 않은 점이 있는 경우에 이어줘봤자 지저분해지기밖에 안 해요. 직선에서는. 자, 이어지지 않는 점이 있는 경우 이어주는 것은 진짜 레알 도형할 때 원의 방정식이라던가 또는 삼각 함수의 활용, 이런 것들을 할 때, 삼각 함수의 활용 이런 것들을 할 때, 즉 삼각형을 다루는 단원, 원을 진행한다던가, 그러니까 원을 다루는 단원이나 삼각형을 다루는 단원 등을 진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또는 조금 더 비약하면 곡선을 다루는 단원에서는 이어지지 않은 점이 있으면 이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예뻐져요. 그렇게 다 해놓고 문제를 읽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다 보여요. 그냥 멍청하게 문제만 계속 읽고 그래프를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그래프엔 아무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초를 잘 다져놓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학년 때 성적을 위하여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시험은 못 보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잘 돼 있어야 2학년 때 편합니다. 근데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외운다고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냥 시험 보는 김에 기말고사라는 걸 보는 김에 그냥 연습을 해놓는 거지. 문제를 풀면서 그 정도의 생각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문제집 숙제도 안 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네. 최대한 복습만, 최대한 복습만, 최대한 복습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뭐 숙제를 내준다고 할 것도 아니기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점은 수선의 발을 내려서 표현합니다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점을 점 P가 있어. 근데 걔가 x1, y1이야. 그럼 여기다가 점 P가 놓고서 x1, y1 이러면은 이걸 우리는 정신병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x1, y1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다 P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야 직선이 나가면 직각삼각형이 생길 거라 했잖아. 저렇게 표현을 해야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안 그러면 안 생긴다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두밥도 개두밥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 얘를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x1 그리고 여기를 y1 이렇게 표현하면서 직각으로 표시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표현한다는 것의 의미야. 됐죠?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Q점이 있는데 x2, y2 있을 수 있잖아. 뭐 점이 한두 개겠습니까? Q점. 그럼 여기다 x2, y2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가 x2, y2 이렇게 그리고 나면 쪼개지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그림이 예뻐지는 거야.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고 또 그리고 뭐 또 Q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삼각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직각삼각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도 뭐 했냐면 닮았고 얘랑 얘도 닮았을 거고 그러면 얘 대 얘라는 닮은 비도 형성이 될 테고 각종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상황이 지금 저렇게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도 여기서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요 얘기가 그냥 여기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얘를 다 지워보잖아요. 그림이 예쁠래야 예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백날 x1, y1, x2, y2 이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갑자기. 아까까지 무수히 많은 도형들이 보였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보이게 됐어요. 그게 얘 때문에 그래요. 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선의 발을 사용해서 반드시 표현하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도형 기초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명심을 해주셔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7-1번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얘가 있어요. 그리고 x축과 이루는 얘가 크기가 기울기가 양수인데 x축과 이루는 얘가 크기를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봐봐. x축이 이렇게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양수래. 근데 여기 크기가 몇 도냐면 60도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얘각의 크기가 60도, 작은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고요. 근데 얘가 누구냐면 a-1에 x-y 플러스 b-2는
0이라는 직선이라는 거야. 그쵸? 자, 그때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직선 나왔죠? 기울기 봐야 되겠죠? 근데 기울기를 봤더니 우리가 아는 도형이야 이거. 여기 이렇게 내려주잖아 수선해봐. 그러면 가로분의 세로를 해야 되니까 자른 거야. 얘분의 얘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비율 알고 있거든 우리.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1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은 얘의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 기울기가 루트 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서 y절편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y는 루트 3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네. 그러면 얘랑 어때야 된대? 같아야 한대. 그럼 얘 정리해보면 y는 a-1에 x 플러스 b-2네. 그럼 얘와 얘가 같아야 하니까 따라서 a가 루트 3 플러스 1이고 따라서 b가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x축 y축을 둘러싸인 도형 넓이래. 요번에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쟤를 갖다가 ax 플러스 2y는 4예요.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면 4분의 a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요 부분은 a분의 4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됐을 때, 자, 아까 했던 거죠. 어떤 걸 했었냐면 x절이 a고 y절이 b인 방정식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쓰기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아, 얘는 x절이 a분의 4고 y절이 2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림 보면 a분의 4, 2 해놓고 얘를 이어줬을 때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요 넓이가 얼마라고 준 거냐면 16이라고 준 거야. 그럼 여기의 길이가 a분의 4고요. 여기의 길이가 2가 되니까 넓이 구해보면 a분의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16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얘랑 얘랑 사라지니까 a분의 4가 16이네. a분의 4가 16이에요. 그러니까 a가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양수 a 값은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기본문제 17-2번입니다. 얘가 두 직선이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건 일단 기억해야 될 사실이 기울기가 같다란 얘기예요. 그때 우린 평행하다고 얘기하죠. 두 직선에 그냥 기울기가 같다라기보다는 기울기만 같은 거지. 그럴 때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고, 평행하는 거고, 기울기가 같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같아야 돼. 이런 경우에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완전 똑같이 생겼을 때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직이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외울 사 이거 기초예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선선 수직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은 수직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얘도 이제 암기하셔야 되니까 선과 선이 수직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은 거꾸로도 돼야 되는 거야. 두 직선은 수직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1입니다. 이렇게 돼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1이에요. 만약에 어떤 두 직선이 (1이라면) 그 두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과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언급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건 교과과정에 언급이 없어. 정말 중요한 건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우 색깔 엄청 쨍하네. 엄청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언급 자체가 없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직히 진짜 문제 풀기 싫거든. 왜냐하면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얘가 중학교 문제집 피면 이거 똑같은 거 다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y는 a-3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3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 정리하면 4y는 마이너스 a-3의 x 플러스 2가 되겠고 y는 4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기울기만 같으면 얘랑 둘이 같으면 돼. 그러면 1번은 뭘 풀면 되냐면 4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a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a와 같다.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에다가 추가적으로 누구도 같아야 되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얘는 똑같죠. 기울기도 같고 그 다음에 y 절편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a-3분의 여기에 추가 a-3분의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하고 같다라는 것도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2번 답이 되겠고요. 3번 답은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즉 a-3분의 마이너스 a 곱하기 4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 얘를 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얘에 대한 답을 내주시면 a 값을 구하면 되고 이런 a 값을 구하면 되고 이런 a 값을 각각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17-3번 보시면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과 얘가 이루는 얘가 크기가 45도가 되고요. 점 2,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x축과 기울기 양수이면서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가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야. 그러면은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잖아요. 그러면은 가로분의 세로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45도가 되면 여기도 45도가 되면서 직각이 등변이 되죠. 여기랑 여기랑 기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가로분의 세로, 즉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1대1이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짜리가 되냐면 1분의 1이니까 1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점 2,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1에 x-2 플러스 4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y는 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한테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근데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잖아요. 이 항에서 정리하면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면서
얘를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y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겠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데 두 점 얘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6이 있죠. 그리고 4도 있고요. 그리고 5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와 6,5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가 가로가 4고요. 세로가 1이고요. 따라서 얘의 기울기는 4분의 1입니다. 그거랑 뭐 하다고 했냐면 수직이라고 얘기했죠. 선선 수직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 직선까지가 기울기가 몇 짜리였냐면 4분의 1짜리였고 거기에 수직인 직선이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면서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어지겠고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선 x 플러스 3y는 3의 수직입니다. 수직에 대한 정보는 기울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얘는 식을 정리하면 3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양변 3으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거기에 수직인 거야.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가 3짜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교점을 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연립해야 되니까 요 식의 2배 해줄게요. 4x-2y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이제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되죠. 그러면 7x는 마이너스 21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이 되어집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면 y의 값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교점이 마이너스 3,4가 나왔어요. 자, 아까 구한 기울기가 3이면서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지니까 y는 3에 x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어지고 y는 3x 플러스 13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본문제 17-4번입니다. x는 2분 2, y, x는 2, y는 1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x는 2가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y는 1이 이렇게 있었대. 이루는 각이 있는데 90도죠. 여길 2등분하는 직선이에요. 즉 이쪽이 몇 도가 되게끔 45도가 되게끔.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45도짜리는 기울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1짜리예요. 그러면서 요 점을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 탄젠트 45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뭐 뜬금없이 탄젠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탄젠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그죠? 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탄젠트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얘들아 무슨 뭐 중학교 때 삼각비 배웠던 거 기억하지? 그때 탄젠트 뭐 무슨 그 탄젠트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탄젠트랑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탄젠트 같은 건 잊으셔도 되고. 여기가 이제 점이 되겠는데 요 점이 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이 지나는 점이 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면서 2,1을 지나는 거죠. 그 직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y는 x-2 플러스 1이 되어지니까 y는 x-1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직선을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4고 3,1이에요. 아무데나 써주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감정 싫지 않아도 충분히 돼요. 어차피 좌표를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뭐를 수선의 발로서 표현할 필요도 없죠. 수선의 발을 내릴 곳도 없고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아니면 그냥 뭐 정이나 이렇게 하면 찝찝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0 그리고 3 이렇게 있고요. 1도 있고요. 4도 있어요. 0,4 3,1 그래서 얘를 이어주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어주는 선분 수직 이등분한데 여기 길이가 3이죠. 여기 길이가 3이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3이 됩니다. 기울기가 1이 됩니다. 가로분의 세로니까. 근데 감소하는 상태죠. 기울기가 무슨 일이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를 수직 이등분해요. 그런 직선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1짜리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대각선이 지나가면 여기 뭐하게 돼 있어요? 수직하게 돼 있고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모습이 되겠지. 그러면은 3 여기도 3이 되죠. 수직하니까 기울기가 당연히 1이 되겠지.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1이면서 0,1을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y는 x 플러스 1이다. 이런 이해가 되겠지. (3번) x절편, y절편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직선 중에서 점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x절편, y절편 모습을 보면 x절편이 양수면 y절편이 음수야. 근데 길이는 똑같아야 돼. 그래야 절대값이 같은 거지. 부호가 반대.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면 x절편이 음수면 y절편이 양수야. 뭐 이렇게 되든가. 결국은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나 아니면 그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얘 아니면 얘지.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이런 식의 모습이 지나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이너스 2,4를 지나는데요. 그럼 얘는 보면 가로분의 세로가 기울기가 1이죠. 그죠? 얘도 똑같아요. 가로분의 세로는 기울기 1이에요. 기울기가 1이면서 얘를 지나는데요. 그러니까 y는 1에 x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y는 x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17-5번인데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할 때 k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순서대로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구간별로 봤을 때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아야지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한 직선 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이 직선이 있는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었을 때 여기가 1, K라고 잡아주고요. B라는 점을 K, K-2라고 주고요. C라는 점을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4입니다 라고 줬을 때 이때의 구간별로 기울기 즉 가로분의 세로와 가로분의 세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야지만 한 직선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래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얘가 K-1이죠. 이 길이가 여기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 빼주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입니다. 가로가. 그 다음에 여기 세로는요. K 플러스 4에서 K-1을 빼니까 6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K-1분의 마이너스 2라는 가로분의 세로의 비율,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과 2K 플러스 1분의 6이라는 가로의 길이에 대한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서로 어때야 되냐면 비율상으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통분할 수 있죠.
그럼 얘를 6으로 통분할 수 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은 6이 되어지겠지. 그럼 얘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랑 둘이 어떠면 된다?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따라서 k 값이 2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기본 문제 17-6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있고요. 얘를 꼭지점을 하는 ABC의 넓이가 있었는데 그때 y는 a가 2등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뭐 한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좀 보고 좀 그런 인지를 한 상태에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편별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1하고 잡았어요. a는 3,8이랍니다. 뭐 대충 이쯤 있었다고 합시다. a라는 점 3,8. 그 정확한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죠. c는 3,0입니다. 그러면은 c의 포지션은 나왔네요. 여기죠. c예요. 이렇게 포지션이 나왔어요. 3,0. 자, 이렇게 해놓고 a, b, c를 이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어줬을 때 그러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어졌겠죠. 뚫어져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어느 정도 맞춰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얘가를 y는 a가 2등분한대요. 여기 직각 표시해줘야 되고 y는 a라는 거는 여기 어딘가를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는 a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2등분한다. 그럼 전체 넓이부터 한번 볼게요. 전체 넓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수직거리가 높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밑변으로 삼으면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현재 8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쵸? 수직거리니까 뭐 이렇게 삐뚤은 선을 높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삼각형의 높이 8이 밑변이었을 때 여기 길이가 현재 지금 5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려주면 그럼 요 선을 좀 내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이 친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요 길이가 5가 되는 거죠. 여기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럼 8, 5, 40의 반이니까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20입니다. 근데 y는 a가 통과를 해서 이렇게 통과를 했대. y는 a가 통과를 해서 여기 이쪽에 있는 넓이가 10이 되고 이쪽 부분에 있는 넓이도 1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a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점을 알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요 점을 알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0이 된다? 어떻게 할 수 있지? 여기도 몇이 되냐면 10이 되어야만 해요. 혹시 여기 넓이 한번 볼까? 여기가 지금 길이가 몇이냐면 2죠. 좀 삼각형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2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5예요. 그럼 5이 10의 반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의 넓이가 몇이냐면 15예요. 여기가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만큼을 그러면 요만큼이 10이 된다라고 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넓이 비가 2대 3이 되죠. 자 다시 여기가 현재 15죠. 그리고 여기는 10입니다. 그럼 넓이의 비가 10대 15입니다. 그 말은 넓이 비가 2대 3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와 여기의 넓이 비. 그러면 이 조만한 삼각형과 전체의 넓이 비는 당연히 2대 5가 되겠죠. 2대 5가 되겠죠. 그죠? 전체는 2랑 3이랑 더한 거니까. 그죠? 요 부분이 3인 거니까 2대 5예요. 그럼 이 조그만 거랑 이 크다란 거는 닮았어요. 그죠? 닮았는데 넓이 비가 2대 5야? 그럼 닮은 비가 얼마냐면
루트 2 대 루트 5죠. 왜? 닮은 비의 제곱의 비가 넓이의 비니까. 그러면은 루트 2 대 루트 5가 될 거야. 이게 뭐냐면 길이 비예요. 자, 얘가 길이 비야. 닮은 비. 그럼 여기서 보자. 얘와 여기 대 여기가 루트 2 대 5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를 몰라서 내가 K라고 주면 K 대 5는 루트 2 대 루트 5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K 루트 5는 5 루트 2가 되고, 따라서 K는 루트 5분의 5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5 곱해서 유리화 해주면 루트 10이 되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네. 위아래 루트 5 곱해서 유리화하면 루트 1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돼요. 루트 10이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3에서 루트 10만큼 가니까 여기에 좌표도 구할 수 있죠. 여기는 3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루트 10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 엄청 많네요, 그죠? 높이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네, 높이 한번 구해보자. 여기서 얘는 구할 필요가 없고, 여기가 루트 10이 나왔기 때문에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 한 게 1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루트 10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되냐면 루트 20을 해줘야 되겠죠. 아닌가? 2루트 10이 되나요? 그렇죠? 2루트 10이 돼야 돼요. 그걸 반으로 쪼개야 10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여기가 이만큼 2루트 10이에요. 근데 여기 좌표가 얼마냐면 여기가 8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루트가 나오면 안 되는데? 좀 이상하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A가 여기가 8인데 요 길이가 2루트 10이니까 요 A는 8에서 2루트 10을 뺀 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8 마이너스 2루트 10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길었는데 풀인 요거 딱 요거 한 거예요. 도형을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을 소요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은 없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해설 보고서 해설이 마음에 들면 해설대로 하시면 되고, 네. 아니면은 요걸 좀 생각을 좀 가만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본 문제 17-7번인데요. 2m 더하기 2x 어차피 2m 더하기 2의 x 더하기 3m 더하기 5의 y 더하기 m 더하기 3이 0이 됐는데요. 얘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2m m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m 값에 관계없이 그렇게 됩니다 라는 것은 m에 대해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m 붙어 있는 애들만 좀 모아 볼게요. 그럼 m으로 묶어줄 거야. m으로 묶어주면 얘가 2x 플러스 3y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플러스 나머지가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럼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게 이거인 거라고. 어떻게 되냐면 이 형태에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이 직선의 방정식을 봤을 때 뭐라고 읽어주는 거라면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어떤 직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뭐가? 이 전체가. 그러니까 얘네 둘의 뭐를 구해주시면 교점을 구해주시면 그죠? 그러면 항상 지나는 점좌표가 된다. 그게 교점이. 이 친구 2배 해볼게요. 앞에 있는 친구 2배 하면 4x 플러스 6y 플러스 2는 0이에요. 자, 뒤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써볼게요.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입니다. 둘이 빼주시면 y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y는 1이 되겠죠. y가 1이 되면 x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 얘와 얘의 교점과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구해주면 되겠지. 얘랑 얘랑 교점 구할 수 있죠. 둘이 더하면 3x 플러스 3은 0이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1이 되나요? y가 1이 되나요? 그렇죠. y가 1이 돼요. 교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누굴 지나냐면 얘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하래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하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1 얘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하기야. 그러면 기울기 1, 1 그럼 기울기가 1 근데 감소하죠?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겠지.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거의 답이 되겠죠. 자, 기본 문제 17-8번입니다. 다음 두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날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있고요. y는 m으로 묶어줄 수 있죠. m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4죠. 그럼 얘를 요 식을 읽어줄 때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기울기가 m이면서 2,4를 지나는 직선을 쓰면 이렇게 써지죠. 그죠? 공식에 따라 쓰면 이렇게 써져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를 보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2,4는 항상 지나나 봐.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그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것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을 거고, 자 여기가 2가 되겠고요.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는데요. 그럼 좀 1사분면 쪽으로 좀 그려볼까요? 여기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가 되겠죠. 아니죠. 4가 되면 안 되죠.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2가 되고 1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통과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직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래요. 여기에 이제 4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2가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요. 2,4를 지나요. 기울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직선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직선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직선도 있고 또는 이런 식의 직선도 있을 수 있고요. 기울기 값에 따라서 뭐 각기 다 다른 모습의 직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각기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직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직선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직선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직선도 분명히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많은 직선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검정 색깔 직선하고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럼 1사분면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곳과 만날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처음 만날 때가 언제냐면 여기. 요 정도면 되고요. 계속 만나죠. 그러다가 요 정도 때까지 만날걸요. 요렇게. 요 정도까지는 계속 만난다고 볼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는. 그러다 얘를 넘어가면은 안 만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친구도 그리고 이 친구도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축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만날 때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이때 우린 뭐만 찾으면 되니? 기울기만 찾으면 돼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여기서 잘못된 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것이
0,2를 지날 때부터 1,0을 지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대입해서 구한다 막 뭐 일단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요게 얘가 뭐 0,2를 지날 때부터 얘가 1,0을 지날 때까지 사이에서의 m 값을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겠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신이 좀 많이 나간 거지. 자, 여기서 보면 가로 길이 어차피 우리가 구하려는 건 기울기죠. 기울기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죠. 그럼 이때의 기울기가 있겠죠. 요때의 기울기. 요때의 기울기는 1분의 4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몇일 때? 4일 때예요. 자, 요때의 뭐만 구하면 돼? 우린 기울기. m 값이 기울기잖아요. 가로분의 세로죠. 가로 2, 세로 2. 기울기가 1이네요. 그러니까 m이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으면 돼. 이렇게 답을 내어주시면 되겠죠. 이상한 대입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기본 문제 17-9번입니다. x축 위에 점 P라는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점이니까 y좌표가 0인 점이겠죠. 따라서 P라는 점은 a, 0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공식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5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얼마? 1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절대값 2a 플러스 1이 절대값 a 마이너스 2랑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각각을 풀어주시면 2a 플러스 1이 a 마이너스 2이던가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의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때의 a는 3분의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a가 2보다 크다라는 전제로, 자 여기서는 근데 얘가 뭐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상은 중요하진 않죠. 얘가 어떤 전제로 나왔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a 값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P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3,0이던가 아니면 P점이 3분의 1, 0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3에서 거리가 2이면서, 자 여기가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했던 워딩이 하나 있었죠. 표현 막 이런 말을, 표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지난 시간에 사용을 많이 했는데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기울기가 m이고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y는 mx-2m 더하기 1이죠. 자, 이런 직선이 있는데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5m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어지겠지.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절대값 3m 마이너스 2는 2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양변 제곱해주면 9m제곱 아닌가? 그럼 그렇게 제곱하지 말까? 그냥 하자 그랬던. 양변 제곱하면 9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4는 4m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5m제곱 마이너스 12m은 0이 되어지니까 m값이 0이던가 5분의 12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럼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오겠네요. 여기에서 m이 0일 때랑 m이 5분의 11일 때 두 가지로 존재하게 돼요. m이 0일 때는 y는 1 이렇게 되겠고, m이 5분의 12일 때는 y는 5분의 12x 마이너스 5분의 19 맞나? 네, 뭐 어쨌든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도 뭐
잘 그림 그려주시면 여기 있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 좀 잘 그려놔도 뭔가를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좋아요. 그림 잘 그려놓으면 좋죠. 항상. 그래서 네. 근데 7까지 표현이 안 될 것 같죠? 대충 이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1,1이 있어요. 그래서 1,1 이렇게 해서 여기 B점이 있습니다. A점은 4,7이에요. 4,7이니까 2, 3, 4, 5, 6, 7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7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죠. 당연히 그거는 뭐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항상 수선의 발을 내려서 좌표는 표시를 해준다. 그래야지만 도형에서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러면 무식하게 맨날 연산질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고 도형에서 뭔가를 발견한다면 굉장히 해결을 원활하게 잘 해낼 수 있다. 8,5입니다. 그러면 5, 6, 7, 8 이 정도 되겠죠? 여기에 8,5가 있으니까 여기에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점들을 또 표현을 해보면 C점인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제 얘네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이어져 있는 삼각형인데요. 설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삼각형입니다. 그쵸? 네, 여기가 이제 C점이 되고요. 이거 넓이 구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그 헛소리는 해설에 있을 거예요. 해설에 있을 거고, 그리고 헛소리는 학교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자, 헛소리는 해설이나 학교 가서 들으면 되고, 상식적으로 이거는 초딩도 푸는 문제죠. 초등학생도.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여기에 길이를 구하고 얘를 높이로 삼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여기 길이를 구하고 여기를 구하고 곱해서 난리를 치고 여기 방정식도 구해야 되고 이게 좀 이상한 짓 아닌가요? 그죠? 예, 정신병자 같은 짓이잖아 그게. 그치? 왜냐면 이거 초딩도 푼다고. 그죠? 이거를 K 초딩 중에 못 푸는 초딩이 있을까요? 아, 우리 집에는 있겠다. 우리 집에는 선생님네 집에는 있긴 있어요. 이걸 못 푸는 초딩들도 있죠. 네. 좀 무질러갖고 애들이 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 K 초딩이면은 다 푸는 문제죠. 사실은 얘는 못 푸는 게 이상한 상태인 거잖아. 왜? 초등학교 때 하도 많이 해봤던 그런 친구 아닙니까? 뭐 대단한 줄 알고선 그림 막 열심히 그려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고 저 삼각형 넓이 구하라니까 아니 뭔 놈이 밑변 높이야. 밑변 높이는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그럼 다 끝났죠.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아니죠. 그럴 필요도 없죠. 여기까지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각형을 당겨서 여기까지만 해서 이 사각형 넓이에서 비어있는 부분 빼면 되죠. 사각형들 넓이 길이 다 아는데 뭐 여기까지 얼마? 7 여기까지 얼마? 4 7, 4, 28의 반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 얼마? 14 여기 넓이 얼마? 길이 4 여기 얼마? 2 4, 2, 8의 반이니까 4 여기 길이 3 여기 길이 6 3, 6, 18의 반이니까 9 그럼 전체 도형은 얼마일까? 라는 거잖아. 이만큼 전체 도형 이만큼의 넓이는 6, 7에 42
42에서 27을 빼면 되네. 그럼 얼마가 돼? 15. 아,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도형의 넓이는 얼마? 15. 이렇게 하면 답이 끝나죠. 자, 기본 문제 17-11번입니다. 두 점 예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어, 다른 어떤 점이 있어. 근데 거리가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어떤 점이 있어, 거리가 똑같아. 그럴 수 있죠. 거리가 똑같아. 그런 점이 되게 많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이 모습을 어디서 봤는데, 이런 도형에서 우리 봤을걸요? 어렸을 때. 이등변 삼각형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모습이거든.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를 내리게 되냐면 높이를 내리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저게. 이 높이의 선을 보세요.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게 되면 계속 이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냐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구나. 그러면 대표점 하나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가 만약에 A가 좀 예쁘게 그리면 2 그리고 이쪽에 6 이렇게 있고요. 2,3 이렇게 있고 6,1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좀 널찍히 그리는 게 낫겠다. 1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2,3으로부터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이면 얘네 둘을 이어준 선분에 어딜 지나게 되어 있냐면 중점을 지나요. 그쵸? 딱 정가운데 있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요 점도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이거든. 얘가 무슨 점이라면? 얘네들의 중점이라면. 그럼 2와 6의 절반이니까 중간이니까 4겠죠. 1과 3의 중간이니까 2가 되겠지. 즉 4,2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되겠지. 여기 위에 놓여져 있는 이 녹색깔 선 위에 놓여져 있는 모든 점들은 A, B로부터 거리가 어떻겠어? 같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 한번 보자. 여기 길이 4. 여기 길이 2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4분의 2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맞죠? 이거 이렇게 하면 수직이 안 되는구나. 바보다. 얘를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죠. 이거 기울기가 아니라. 여기 끄트머리 지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요 빨간 색깔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 빨간 색깔은 여기가 4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의 마이너스예요. 근데 얘랑 뭐 해야 되는 거야? 4,2를 지나면서 이 친구랑 뭐 해야 돼? 수직해야 돼. 빨간 색깔과 뭐 해야 된다고? 수직해야 돼. 그러면은 몇을 지나면서 4,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이어야 된다? 2여야 돼. 그래야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y는 2에 x-4 플러스 2가 되어지고요. y는 2x-6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별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게 있어. 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었겠죠. 뭐 없는 거 빼고는 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직선으로부터. 그럼 요 점이 있다 치자. 요 길이가 같다는 거야. 요 거리가. 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거리가 같대. 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거리가 같대. 이쪽까지 거리랑 이쪽까지 거리랑 이쪽까지 거리랑 이쪽까지 거리가 점에서부터 시작한 그 거리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수직하는 거리가. 그럼 이 점이 개만이 모여 있으면 뭐가 되겠니? 라는 거거든. 걔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은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고요. 이거랑 얘도 합동이 되고 계속 합동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져. 합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직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 각과 여기 각이 똑같아져요. 즉 각의 이등분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즉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의 자취는 그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비단 그것이 자 여기에서 비단 거기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예각 쪽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항상 이런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각 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죠. 둔각 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둔각 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있는 각을 까만 색깔 요 두 개가 이루는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평각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랑 x표 두 개를 더하면 180이 됩니다. 양변 2로 나눠주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선은 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를 구하면 얘는 그 기울기에 역수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a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수직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그냥 이거 그림을 그냥 알고 계시라는 얘기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니까 그런 점이 자취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점이 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x, y를 놓고서 풀어볼 거예요. 거리를 써볼 거야. 그럼 거리를 쓰면 루트 5분의 절대값 2x-y-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루트 5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1 이렇게 되어지죠. 얘네들이 어떻다? 같다. 이거잖아요. 그럼 같다라고 씩 세웠고요. 그리고 얘랑 얘랑 둘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2x-y-1이 x 플러스 2y-1이던가 2x-y-1이 마이너스 x-2y 플러스 1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해 주시면 얘는 3y는 x가 되어지고요. 따라서 y는 3분의 1x가 되겠죠. 요런 직선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러한 직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 풀기 전에 이미 사전에 같은 거리에 떨어지는 점의 자취는 두 개가 나온다. 선이 둔각 쪽과 예각 쪽. 그렇게 해서 걔네들은 수직하게 돼 있다. 따라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로 봐서 정확하게 잘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두 직선이 되겠지. 그치?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기본 문제에 대한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직선 방정식 정석 연습 문제 파트만 좀 따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풀이를 하고서 직선의 방정식 파트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